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투자 리포트 맛집 머니케어 뉴스에서 드디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듣다 보면, 시청하다 보면 큰 도움되는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또 투자 맛집이기도 하죠. 자, 근데요, 제가 투자 맛집으로 하는 거는 좀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그쪽에만 관심이 가니까. 내용도 좀 있잖아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준비한 내용은 인바디 액트로 배당보단 주가 차익 이런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요. 지금 오프라인 세미나 아직 15자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처음 하는 거라서 사람들이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그 뉴스가 핵심이 최근에 나온 거, 저 밸류어 프로그램,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저는 대체적으로 네거티브한 의견을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 진행하려고 그러면 일본하고 좀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 게 일본은 세제 혜택이 많아요. 세제 혜택이 없는 밸류 프로그램을 위해서 증시를 갖다 예를 들면 상승시키기 노력을 한다? 그건 사실 정부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인은 말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좀 얻는 게 있어야지. 그죠? 혜택이 좀 있어야 뭘 나서고 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상속세 부분은 우리나라가 가장 결정적으로 저 PBR주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라도 많이 혜택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단 1차적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배당을 꾸준히 20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속을 진행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회적 환원 요소가 있으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좀 진행해 볼 테니까요. 늘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오늘 첫 주제는 여러분들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좀 반대로 하는 투자를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밸류 프로그램 뉴스에서 막 나오고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하나 확인한 게 있잖아요. 밸류 프로그램은 밸류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차익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반도체 관련 중에서는 AI 쪽은 이미 상승을 했고요. 거기서 업사이드를 가져간다는 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용은 상당히 좋고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말입니다. 이건 있잖아요. 실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같고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소재하고 부품, 장비 쪽은 이제 별로예요. 그쪽 같은 경우는 그런데 소재하고 부품 쪽은 상당히 최근에 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적어도 30% 정도의 평균적인 주가 하락을 보여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냐? 또 그것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요즘 최근에 하나모트리얼즈, 동진세미캠, 원익 QNC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 눌림이 들어오면 쫄지 말고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돈은 놀게 되어져 있다. 실제로 소재하고 부품 쪽은요. 실적이 나쁠 만한 이유는 그닥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점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 221평선 부분에서 대부분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적어도 SK 하이닉스향 HBM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진행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이 흐르는 쪽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다음 장에 이야기 드릴 게 배당에 관련된 내용인데 배당에 대한 좀 생각을 여러분 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준비해 봤습니다. 자, 배당보단 저는 주가 차익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뉴스 기사에는 이런 거잖아요. 더블 배당 받으시려면
뭐 며칠까지 매수하고요. 한 달 보유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배당주 관련된 종목들 특히 최근에 관련된 걸 뭐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뭐 KB 뭐 이런 게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상승폭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차트를 띄워놓은 것은 삼성생명인데요. 주가가 말입니다. 거의 6만 원 레벨에서 8만 원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 무거운 종목 이런 것들이 뭐 실적이 얼마나 개선된다고 이 주가가 30% 정도 업사이드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배당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받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배당 받아봤자 글쎄요. 어느 주가를 언제 매수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6%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주가 차익이 30%면 30% 받는 게 훨씬 더 낫죠. 저 주가가 어떻게 돼서 저 윗단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갈 것 같습니까? 에이, 그렇지 않잖아요.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면 그냥 평균 7만 원 정도 수준이 아주 그냥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입니다.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나오는 혜택이나 예를 들면 내용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 PBR주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이 배당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항상 주가 차익을 노리는 게 낫고 전 저런 기사 나올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저런 것들 때문에 많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하면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그냥 배당 한번 받고 나의 실질적인 주가 가치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40 이 정도 수준에서 최소 움직여 버려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못으로 또 배당을 받아요. 차라리 쌀 때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배당주는 적어도 말입니다. 기본 상식이 222 이동평균선보다 마이너스 20, 30%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또 한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추세적인 상승을 갖다 정배열을 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주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는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기관에서나 예를 들어 제도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저도 뭐 일을 할 땐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얘기 하게 되면 큰일 나요. 자, 그러니까 자, 저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가 차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땐 말입니다. 시큰둥해질 때 한 5월달, 6월달 특히 이제 제가 볼 땐 배당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7월 늦게 매수하면 9월달 장이 안 좋을 때 그때쯤 공략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죠.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배당주에 관련돼서는 별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게 이 배당 결산일을 갖다 변경시켜 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상승폭을 그려가다가 이게 언제 할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넘어왔고요. 또 뭐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거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지난해 23년 말은 넘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배당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가 차익을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바디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인바디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웬만한 뭐 그 헬스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면 다 인바디 장비는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양쪽 손 잡고 맨발로 올라가면 자기의 체지방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뭐 대체적으로 보면 뭐 저도 마른 편이라고 하는데요. 비만으로 나옵니다. 복부 비만이 뭐 피할 수 없는 내용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 자극이라도 줘야지 운동을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인바디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준비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좀 올라버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안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원래 오늘 조금밖에 안 오르면, 그냥 뭐 보합 상태나 이랬으면 오늘부터 진행하면 되는데, 이건 눌림이 들어오면 매수 공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보는 눈이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음부터 봐주셔도 된다. 그래서 스터디는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전체적인 건 2024년도 포워드 가이던스는 YY 대비해서 한
그러니까 매출은 한 13.8%, 영업이익은 한 20%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OP 마진 24%면 엄청나게 괜찮은 거죠? 예, 괜찮은 겁니다. 올해 성장성에 대해서만큼 조금 봐줄만 하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군 부대 납품하려고 했던 것들이 770 제품이 뭐냐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엄지손가락에 찍고요. 맨발로 올라가면 체지방 지수 재어지고 뭐 이렇게 쭉 데이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770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군양 매출이 좀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향 매출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도 못 만들어요. 생산성 이런 거 이미 시장 점유율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메디칼 매출도 증가가 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B 트레이너 서비스 출시가 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되긴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뭐,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 회사는 뭐 영업이익 늘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판관비 부분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신규 법인을 갖다 설립을 해서 영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새롭게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비용이 좀 나갔어요. 모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비용 지출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진행이 다 끝나서 드디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판관비는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그쵸? 예, QOQ 대비해서.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업이익 실전이 예,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1분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이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아마 투자 포인트고요. 그 후부터는요. 이게 고점이 아주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전고점 정도 수준까지만 보시는 게 맞는데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언제 어떻게 매수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포워드 가이드에서 살펴보면 YOY 대비 성장률은 한 22%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은 13.8%,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4.4%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저거잖아요. 판관비 부분이 많이 감소를 한 부분, 이 부분을 많이 좀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회사가 또 다시 판관비가 늘어나지 않을 거냐?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해서 별로 안 좋았잖아요. 잠깐 3분기 때 반짝을 했어요. 자, 그런 점들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차트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디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글쎄요. 지난해 이제 올해 개선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치고 올라와서 222 이동평균 윗단에서 돌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으면 어느 수준이겠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60일과 120일 이편 요 수준 좋지 않은 요 자리가 조정의 끝이었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요. 다시 자리 잡겠죠? 아직 실적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과정이 여기인데 요번엔 조금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222 이동평균선에서 트레이딩 포인트 관점으로 잡고 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높은 그 위치를 보는 건 아니고 사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전고점 정도 수준까지만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3만 원 정도까지만 3만 원이죠. 낮게 보면 3만 원이고 조금 높게 보면 3만 2천 원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과 요 스펙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보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낮은 구간에 매수를 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리포트를 드리면 훨씬 더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주가가 아래꼬리 쭉 달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 리포트 준비해놓고 그날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매물이 조금 많긴 한데 부딪히면 이미 한번 걸렀기 때문에 다음번 실적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인바디 같은 경우 사람들로 세간에서 좀 말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이렇게 탄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바디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한 번에 쭉 치고 올라오는 매력도 조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 많이 눈으로 본 것들은 관심을 많이 갖긴 합니다. 자, 액트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무엇보다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최근에 좀 제가 리포트하고 바로 주가가 또 올라오고 또 한 달 정도 기다려 주가가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MG님께서는 상당히 많이 예를 들면 궁금해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면 아니 그 병 걸려요. 특히 이제 간수치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투자는 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증이 많은 거는 저는 이해는 가긴 한데요. 일단은 매수를 하도 아직도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더 매수를 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때가 올 때까지 특히 이제 장대 양봉 치고 쫙 올라오는 그 구간까지는 기다려 주시면 되겠죠. 하나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고 ISC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동시에 아마 장대 양봉 치고 올라올 거예요. 보통 한 5% 이상의 장대 양봉을 치고 올라올 텐데요. 그럴 때를 좀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뭐 ISC, 지금 하나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제가 원익 QNC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린 거는 그 중에 포트폴리오 하나 잡아서 두 개 정도 잡아서 좀 가시면 되겠죠. 최근에 보면 여러분 2차전지 관련돼서 수익 몇 개 실현했어요. 오늘 제가 필에너지 이제 필 굿 끝났다. 이제부터는 수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이제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필 에너지 갖고 우리가 정말 두 번을 다 수익을 잘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정리해서 이런 걸 하시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 어떻습니까? 조금 내가 매수 컨트롤을 잘 못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할 매수해 주시는 매력을 좀 발산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보면 마이너스 수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투자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액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 요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문아나텍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구동시키는 IC 칩을 갖다 설계해주는 회사, 팹리스 회사라고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십시오. 얘는 어떻게 보면 기계장치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가지고 말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한국에서 특히 이제 폴디즘 액추에이터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회사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에서 또 흑자로 전환이 된 부분도 있고요. 이 점 참고해 가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이 또 새롭게 출시되는 시점이 빨라야 올 가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특히 온 디바이스 AI가 장착된 갤럭시 S24의 인기는 저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하이엔드 쪽 제품들 같은 무조건 풀리즘 카메라가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보면 동사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실적 성장 베이스가 꽤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바고요. 또 우리 가이더스 나오는 것들도 보면 그닥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DER 배수도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 2023년과 2024년도 포워드를 보면요. 영업이익이 말입니다. 더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죠. 지난해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뭐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그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스마트폰 판매량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아이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 여러분들 구글, 예를 들어서 오포, 비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본가? 헷갈리네. 이런 것들, 갤럭시 S24,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어차피 스마트폰은 양대 산맥 아니에요. 안드로이드하고 결국은 iOS 이쪽인데 지금 안드로이드 쪽에 대해서 스마트폰 들어가는 쪽에서는 상당히 또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삼성전기에 대해서 수주를 받아서 삼성향으로 삼성전자향으로 또 매출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겠다.
삼성전기 폴리듐 결국은 납품을 갖다 삼성 향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보하고 오포, 뭐 구글 뭐 이런 데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요즘 요 부분입니다. 액추에이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쪽 매출이 지금 전체의 66% 이상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갤럭시 S24 더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3도 마찬가지겠죠. 이전에 조금 저가형으로도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뭐 저쪽에서 동남아에서도 뭐 당연히 삼성폰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사실은 제 가족들 분들이 대만에 또 많이 살고 계신데요. 대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삼성 전체가 다 삼성폰 들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삼성이 뭐 그래도 기본적인 판매량 부분은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 빼놓고는 그 외적인 거에 삼성폰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 또 많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LG노텍 같은 경우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 특히 자화전자잖아요. 아이폰 액추에이터는요. 그죠? 여러분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동사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검사하는 장비까지 있어요. 액추에이터를 갖다 검사하는 장비까지 개발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텀키로다 이렇게 딱 수주 받으면 우리한테 주면 내가 검사까지 다 해서 주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검사 장비까지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검사를 했죠. 생산해서 또 이거 또 어디는 또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넘겨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면 이 단가가 맞겠습니까? 안 맞겠죠. 그래서 저는 액트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포지중 카메라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갖다 계속 해온 이 회사의 가치가 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국내에서 지난해까지 80% 이상 차지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예요? 여기 이거, 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요거 검사 장비. 그러니까 공정자비하고 검사 자체 기술력을 다 확보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만 갖고도 실적을 내기엔 상당히 좋고요.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지금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 부분만큼들이 바로 성장성이니까. 또 영업이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이상 성장될 거다. 그럼 지금 주가가 좀 비리비리 한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그 실적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땐 1분기, 2분기 안에 좀 나올 것 같아요. 바로 뭐 예를 들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나타내는 때가 오면 주가가 쭉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건 주가가 가볍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낮은 구간에 형성이 되고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매수하지 않으면 뭐 주가라는 게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포워드 가이던스 좋고 실제로 우리가 뉴스로 확인해 보면 잘 팔리고 있고, 자 그런 과정에서 어닝만 좀 나와서 실적 좋아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라고 한다면 주가가 눌릴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액트로가 급등하고 막 주가가 팡팡 치고 올라가니까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매수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뭔가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저 테라헤르츠 주파수 기술 뭐 이런 걸 갖다가 통해가지고 비파계 검사 장비도 개발을 한다. 이제 반도체 이제 후공들 패키징이 좀 발달이 되게 되면 이걸 체크를 하는, 제대로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율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개발해 놓았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2차 전리가 지하철 관련돼서 음극재 관련돼서 그러니까 실리콘 그래핀 코팅 뭐 이런 거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고 가면 되겠다. 자, 차트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해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나온 시점이 바로 여기, 이 시점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항상 보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해부터 누누이 얘기 드렸는데, 그리고 나면 처음 올라오면 눌리는데, 실적 예상치가 좋으면 이 220일 라인에 잡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양전환 들어올 때만 매수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양전환 들어오는 구간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양봉이니까 보고 매수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리포트 올렸다고 오늘 빵 들어가 버리고 그런 무식한 행위는 하지 않는 걸로 우리 머니케어 뉴스 회원분들은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리포트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제 분할 매수할 시점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언제부터 매수하시라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더 아래로 눌려서 제가 볼 땐 1번 같은 경우는요, 222도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양봉이 쫙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 때를 잘 공략하시면 되고요. 양봉 들어온 날 언제 또 매수하십니까? 장중에 매수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신중하게 뭐합니까?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왜? 여러분들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시고요.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일반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그것도 뭐요? 4시 반, 이게 아니고 5시 넘어서. 아니, 뭐, 그때는 업무 없잖아요. 업무 마무리할 때고. 요즘은 5시 퇴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조금 이번엔 좀 가까이 봤습니다. 매수할 타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없죠? 자, 이 부분에 들어오겠죠? 자,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들어오면 됩니다. 이런 거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이런 거 눈치가 상당히 빨라야 되고요. 경험치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이 좀 그러겠죠.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헷갈리고 막 그러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올라왔는데요. 그럼 여기서도 매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꼭 계셔요. 왜 안 될까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 기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격이 해결되지 않은 거죠. 여기 이격들이 넓습니까? 이 이격이 제일 큰 거거든요. 여기와 여기가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 크로스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여기 21과 62 이동평균 크로스가 나오면 어떤 개념으로 성립이 되겠어요? 네, 이게 어떻게 돼? 여기와 여기가 균형타가 맞는 점이 이 점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디란 말이야? 여기 7,250원과 7,400원 요 사이 어디란 말입니다. 이때를 기다려 주시면 좋고 7,250원 수준이면 아주 리즈너블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사이드는 그럼 얼마까지 보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그 흑자 전환하면서 높게 친 부분이 어딥니까? 여기 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부분을 갖다 8,000원 이 정도 수준 8,250원으로 보고 여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년 12개월 포워드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20% 업사이드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9,000원 정도, 요 정도, 9,250원, 요 정도 수준 봅니다. 어디부터 보는 겁니까? 222 이동평균선부터 우리가 평균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최고점은, 그러니까 여기 윗단 계산해 보면 1,600원을 더한 거죠. 8,250원에 1,600원 더한 자리라 8,000원에 1,600원 정도 더한 자리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은 한 9,500원 뭐 이 정도 전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리저너블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은 9,000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기다리고 가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요. 3분기 전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들고 계시다가 좀 적당하게 또 사실 뭐 9,200원까지 가야 됩니까? 30% 이상 갑자기 쭉 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치고 올라올 때 한 번에 쭉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그때는 또 수익 실현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다른 것도 하면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투자를 판단을 내리실 때 저는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가장 좋은 건 액트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바디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오늘 배당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는 고점에서 특히 배당주는 고점에서 보면 1년 내내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뉴스가 나올 때는 배당주는 사는 것이 아니다. 늦은 것이다. 222도 평균선 마이너스 20, 30 구간에 매수해 주는 게 좋고 우리나라가 변화가 올라오려면 세제 혜택이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듣다 보면 늘 도움되는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특히 여러분들께서 큰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면 채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얘기 드리지만 오프라인 세미나 아직 15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많이 해주셔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흥이 나고 신이 나야 됩니다. 물론 뭐 바쁘시면 못 올 수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